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최근 급등해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고요.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2019년 초에 유튜브에서 스터디했던 종목인데 당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급등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일반적인 건설회사, 건자재 업체와 다르게 해외 매출이 비중이 큰 건설주입니다. 미국이 28%, 사우디 6% 정도 비중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지만 성장성은 부족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가 필요해야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요. 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 때문에 뭐 건설주 섹터가 난리가 났었죠. 시멘트도 그렇고. 이번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상한가도 쳤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테마주와 다르게 사우디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확실한 회사입니다. 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부터 살펴보면 서울시 44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데 최근에 상한가를 친 이유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기사에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진짜는 이제 11월 달에 이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죠. 16년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사우디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그럼 에너지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죠. 뭐 전쟁이 나면서 또 구 에너지 산업이 또 각광을 받고 있지만 큰 추세는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석유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든 거고요. 근데 16년도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간복인가 지연이 좀 많은 프로젝트예요. 변수도 많고. 그러니까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19년도에 한번 방한했었고 올해 11월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죠. 빈살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85년생이에요. 사우디 실권자 왕세자이자 부총리고 말씀드린 대로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고 올해 또 아람코가 그 YY로 90% 실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여력이 있죠. 투자 여력이. 정부가 95% 지분 소유한 국영기업인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650조 대단하죠. 그래서 제2의 두바이를 건설한다 이렇게 보면은 명쾌한 것 같아요. 서울의 44배 면적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 뭐 꿈 같은 얘기죠. 자급자족형 도시, 첨단 산업 도시, 대규모 친환경 도시, 세계 무역의 허브를 키운다. 친환경, 수자원, 교통, 신제조, 3D 프린팅, 뭐 자율주행차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어쨌든 가시화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최근에 그 컨소시엄이 수주한 게 있죠. 1조 3천억 원 규모고 더 라인 인프라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 화물철도 터널을 뚫는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가시성이 있으면 조금 괜찮습니다. 아니면 단순 테마로 끝나겠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기 전에 7월 초에 또 사우디 주거복합단지의 피해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440억이고요.
작년 매출의 16%에 해당하고, 뭐, 디리아 지역에 이제 고급 뭐 빌라 타운하우스 이런 걸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사우디 레퍼런스가 이렇게 이미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회사가 그리고 인수합병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7월 초에 영국 법인을 통해서 워커사임 지분을 92.5%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맨체스터에 위치해 있고 PM 원가 관리, 건축 설계 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설 분야에서 뭐 경험이 많은 회사고요. 근데 중요한 게 원전 건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에너지 자립이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원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 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영국 법인을 통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적 의사결정 자체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시총이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96년에 설립했습니다. 한미건설 기술로 설립이 됐고요. 그 배경은 이제 뭐 과거에 성수대교랑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서 CM 사업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미국 회사 파서스와 합작을 하다가 사명 변경하면서 현재 그 20년 넘게 국내 CM사의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건설 사업 관리라는 거, CM이라는 거는 건설 사업 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기획, 설계, 감리, 사후 관리 등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관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특징은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다 거의 다 이제 오텍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또 작년에는 그 리츠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자산 관리 쪽이죠. 에셋 매니지 컴퍼니. 그래서 레퍼런스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타워 팰리스 롯데 월드 타워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쪽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인력 자체가 우수한 회사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하이테크 부분 성장이 가파르고 이게 수수료율이 높아서 마진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모두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죠. 이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텍이라는 회사를 11년도에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연결 매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텍이 이렇게 여러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오텍은 지분율이 81%입니다. 포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뭐 SOC 기반 설계, 수처리 등 많은 이제 설계 전문 회사로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41년이나 역사가 된 회사고요. 오텍이 이제 해외 여러 기업 인수를 주도했고요. 현재 뭐 오레곤이나 워싱턴, 콜로라도에 5개의 미국 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3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죠, 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더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도 늘고 있고요. 오텍이 보면은 뭐 2020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 늘고 올해 또 늘었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뭐 부문별 매출 비중은 그냥 요격형 CM이 거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자사주가 13.6%, 그리고 최대 주주가 김정은 회장인데 49년생. 그러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24.4%입니다. 김정은 회장은 10.4%고, 뭐 이총 물량이 55% 정도 돼서 꽤 많죠. 여기 또 특수관계인이 이런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사내복지기금. 이게 조금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자사주가 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자사주를 과거에도 매각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에 3번이나 있었어요. 5만 주. 그러니까 분명히 오버행이 되기는 합니다. 좀 짜증나죠.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가는 뭐 견조하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특이사항이 보면 해외 매출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별도와 연결이 실적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실적 기여도가 크다는 의미고요. 뭐 해외 법인이 많이 있어요. 미국, 사우디, 중국, 베트남, 영국에도 있고요. 우택 지분율이 81%라는 거. 뭐 헝가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는 오택이 가장 존재감이 있는 회사고 이거는 이제 사우디 법인도 뭐 꽤 매출이 됩니다. 자, 최근 5년 실적을 보면 자, 매출이 정체됐다가 19년도에 최고 실적을 냈죠. 또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지만 성장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가 중요하고요. 올해 반기는 매출 영업이익 괜찮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하죠.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증가도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뭐 올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급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종목을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2022년 실적 전망은 뭐 매출 영업이 크게 증가하는 걸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뭐 반도체 이쪽 데이터 센터 이쪽 때문에 국내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은 뭐 많이 성장하긴 했죠. 그 미국 자회사 우택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 때문에 뭐 실제도 성장을 했고요. 배당 정책이 긍정적입니다. 배당 성향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배당률이 꽤 되죠. 3.7%. 3% 전후로는 되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요.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돈을 꾸준히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국가별로 매출을 보면은 국내가 뭐 제일 크긴 합니다. 작년에 많이 늘었죠. 미국이 또 많이 늘었어요. 이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올해 반기도 꽤 늘었죠, 미국이. 중국은 크지 않지만 사우디가 작년에 꽤 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테마주의 핵심인 겁니다. 올해 반기를 보면 뭐 한국이 대략 60%, 미국 28%, 사우디 6%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국내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한 뭐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죠. 미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우디, 그러니까 미국 사우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죠. 자, 최근에 주가가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전고점이 21년 4월이었는데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전에도 14,000원대가 고점이었는데 그게 18년, 19년, 21년이었는데 결국은 강하게 돌파하면서 18,000원도 돌파했죠, 오늘. 그래서 테마가 상당히 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것도 오택이 81%이기 때문에 순이익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칼같이 지배지수 순이익으로 봐야 되고요. 그럼 올해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있죠. 뭐 영업이익률 자체는 높진 않은데 작년보다는
그래서 대략 한 180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그러니까 포워드 PER이 11 정도 나옵니다. 그럼 건설업종 평균보다 높죠. 당연하죠. 지금 강력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자, 회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좋은 회사에 업력이 뭐 꽤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를 현금성 자산으로 제가 통합해서 봤는데 800억 가까이 되고 비유동에도 현금이 꽤 있고 투자 부동산이 또 530억.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합치면 1600억이에요 벌써. 단기 차입금도 있지만 자, 시가총액이 대략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옛날 방식이라 맞지는 않죠. 이게 다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익이 늘지 않거나 테마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테마를 잘 봐야 되고요. 자, 요약을 해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되는 건설주다. 일반적인 건설주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 기업 인수에 적극적이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계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어떤 수주 실적이 매출 실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로 급등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그 빈살만이 11월 방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걸로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자,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꾸준한 실적, 우수한 자산 가치, 고배당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그 테마가 항상 있어야지 가는 거고 빈살만이 올 때까지는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자, 아쉬운 점은 자사주가 13.6%나 있어서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뭐 대량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은 괜찮지만 이미 매각한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